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하며 늘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며 아파트에 주차하지 못한 차들은 골목으로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도시는 도로, 건물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자동차를 위한 도로는 있지만 사람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구현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에서는 보행로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전선, 전봇대 없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보행 친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보도 폭을 5m까지 넓히고 공영주차장을 광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처음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10만 명당 1.3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만들어진 경기도 1, 2 신도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하며 늘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며 아파트에 주차하지 못한 차들은 골목으로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할 3기 신도시는 이러한 1, 2기 신도시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건설된 왕숙 신도시에 대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시 설계 그리고 효율적인 보행,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왕숙 신도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고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보행 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신도시로 건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적인 신도시의 모습으로 왕숙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우수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지속 가능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신도시 내 단독 주택용지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가주택이 상권 그리고 대규모 주거단지 사이에 완충지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생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대규모 공실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녹지 공원 등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복합시설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께 사람 중심, 보행 중심 친화 두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3기 신도시에 각별한 관심을 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과 공감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2기 신도시는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차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보행 환경은 악화되고 지역도 침체되는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점포 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점포 겸용 주택 단지 지하에 아파트처럼 공동 주차장을 조성하고 건축 협청을 통해 통합하여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상은 보행 전용 도로, 공원, 광장으로 조성하여 보행자나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편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숙지구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용역 결과는 당연히 왕숙지구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최대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점포 겸용주택단지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이 재무적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적용 규모는 아직 확단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1, 2기 신도시 조성 시 법정 기준에 맞춰 부설 주차장을 설계한 이후 이용객과 차량이 증가하여 특히 중심상가 주변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공영주차장 조성,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시 도심 상가 밀집 지역의 환승시설, 주차장 등 광역교통시설을 반영하여 도심 교통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시내버스 1,900대 중 76%인 8,131대가 경유 또는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전기나 수소와 같은 친환경 버스는 24%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2033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9년간 매년 900대 차량을 교체해야 합니다.
2025년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보다 2,122억 원이나 감소한 1조 5,21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든 만큼 전기버스에 할당되는 금액 역시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연평균 900대 가량의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시내버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예산을 계획에 맞게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의 내구 연한은 9년으로 사용 만료 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전기버스 967대, 수소버스 32대 등 999대의 친환경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도비를 활용하여 버스 차고지 내 전기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차고지 시설 개선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상당수가 공영차고지를 시점 혹은 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 공영차고지에는 전기버스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충전시설이 구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소버스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수소버스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또한 올해까지 169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보급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충전 인프라 구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유통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수소 충전소는 총 34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버스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는 고작 11곳에 불과합니다. 충전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5곳의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18개소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요. 동네 시내버스가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버스는 현재 16개 시군에서 총 206대가 큰 인기를 누리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도입한 저상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똑버스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미니버스입니다. 도지사님, 똑버스에 도입된 경유버스 또한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니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계단이 있어 불편하며 휠체어 탑승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똑버스 역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책무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똑버스 차량은 대부분 15인승 규모의 차량으로 현재 국내에 출시된 같은 규모의 친환경 차량이 없어 부득이 경유 또는 LPG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차량이 출시될 경우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정비업계 전문 인력이 매년 2,000명씩 줄어들어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업계 유입이 줄어들면서 남은 인력 대부분이 50, 60대라고 합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이 줄어들며 친환경차 분야의 기술 인력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중 자동차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는 총 9개 교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공 학생 수는 2020년 2,050명에서 2024년 현재 1,537명까지 약 25% 감소했으며 취업률도 2020년 38.7%에서 2024년 현재 30.9%로 더 낮아졌습니다. 거점 학교를 설립하고 현장의 전문가를 교사로 채빙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어깨로 뛰어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자동차 관련 학과는 9개 교회 1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학 일체형과 경기도형 도제학교 사업을 통해 기업과 연계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한 실무 교육 및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학과 취업률은 30.9%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23.7%에 상회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동의계열 학과로 진학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선취업 후 진학 제도, 산업 맞춤형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병무청과 협력하여 정비 특기병 및 부사관 지원을 통해 전공 경력과 군 복무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오남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의 빌라가 건축 승인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가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통학로 안전이 점차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의원과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및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교육감님, 이 통학로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오남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통학로 관리 인력을 재배치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 설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학교 안팎의 교통 안전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2025년도 교육청에서 편성한 학교 주변 통학로 예산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리고 인력 또한 매우 적습니다. 교육청에서 통학로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늘려주시고 또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안 돼서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정말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그 물리적인 어떤 이런 항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 이런 시설들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당국하고 함께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제가 직접 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맞춤형으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대처하는 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면서 포괄적인 답변으로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